피청구인에 대한 파면 사유는 작년 12월 3일 그날 밤 우리가 지켜본 그대로입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고 선포하였습니다. 경찰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무장군인은 국회의사당까지 난입하여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더 이상의 사실 확정은 필요 없습니다. 더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국회의원 등 요인 체포 시도까지 있었다는 사실 등이 밝혀졌습니다. 그 순간 피청구인은 초헌법적 인식과 행동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특정인의 국정 개입을 허용하고 권한을 남용한 행위가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가 금지된 행위가 대상이었고 수사기관에 의한 직접 조사조차 있기 전이었습니다. 사실 확정부터 쟁점이 될 수밖에 없었고 헌법과 법률 위배 정도도 심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더 이상의 사실 확정이 필요 없고 피청구인의 행위는 직접적 헌법 위배이기 때문에 위배의 중대성조차 너무나 명백한 경우입니다. 그럼에도 헌법재판소는 국민이 보기에 답답할 정도로 피청구인에게 방어권 보장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청구인은 방어권을 오용하고 남용하고 있습니다. 경고용 개업, 계몽령이라는 주장은 그나마 비상계엄이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라고 자백한다는 의미는 있었습니다. 나아가 내란 프레임을 짜서 자신에 대한 탄핵 공작을 벌이고 있다고 음모론을 제기합니다. 심판정 밖에서는 헌법재판소를 해체하고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피청구인과 지지자들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걷긴 터무니없는 주장이 한참 도를 넘었습니다. 인내심의 한계를 느낍니다. 부정선거 음모론 등 허황된 말을 언제까지 듣고 있어야 하는지 그것을 그대로 화면에 담아 전 국민에게 중계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배려는 이번 주에 증인신문 절차로 충분합니다. 신속한 변론 종결을 소망합니다. 오늘은 7차 변론 기일입니다. 지난 6번의 변론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의 위헌 위법성 뿐만 아니라 국회와 선거관리 침탈 행위의 위헌 위법성 또한 충분히 드러났다고 보입니다. 민주주의가 공고화될수록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힘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성공적인 국정을 하려면 협력과 양보를 기초로 입법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즉, 그가 처한 정치적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국회 및 야당과 충분한 협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야당을 설득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 국정 운영에 협조를 끌어내야 합니다. 인내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야당과의 협치 시도를 애초부터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22대 총선 3패 직후 마지못해 한 차례 야당 대표와 협의를 했을 뿐 제22대 국회 개원식에도 참석하지 않고
25년 애산한 시정연설에도 참 출석하지 아니하여 국회와 야당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국가 운영 능력, 정치력 부재를 극약 처방으로 해결하려고 요건에도 전혀 맞지 않는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영상 매체로 지켜보는 가운데 이렇게 셀프 탄핵을 초래한 사람이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식의 탄핵 공작설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한심하고 어이없는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내려지는 파면 결정이 대한민국을 안정시키고 정상화시키는 첩경이라고 믿으며 우리들은 오늘 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